정세야, 당신 아니면 이때까지 잘 못 버텼을 거야. 사랑해. 결혼하기 전에도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 결혼 둘 다 하고 난 다음에 둘 다 동시에 퇴사를 한 거거든요. 와이프는 이제 공공기관 다니고 있었고 저는 외국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와이프 그만둘 때도 말들이 많았죠. 뭐 공공기관 다니는데 왜 그만둬? 그래서 1년을 먼저 그만두고 1년을 저 혼자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녔죠. 근데 제가 딱 판단했을 때 와, 이거 혼자 월급으로 살기 어려운데? 딱 나오잖아요. 얘 딱 자가 진단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앞에 이제 전셋집 살고 있었는데 2년 만에 1억을 올리시더라고요. 이 집주인이 저 1억 더 줄 돈 없는데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된다고. 부자 되세요. 악담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재테크로 그럼 이걸 역전할 수 있구나. 그럼 재테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근데 하면 월급으로 이제 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네? 그럼 여기서 한 수를 둬야 되겠다. 그럼 사업밖에 없다. 자영업밖에 없다. 왜? 상반과 하방이 없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올라가는 거고 못 벌면 더 못 버는데 여기서 한 수 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또 퇴사를 했죠. 1년 뒤에. 직장 다닐 때의 삶은 어땠나요? 직장 다닐 때의 삶은 나름 행복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좀 나쁘게 말하면 또 틀에 박힌 생활이고 근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정해진 틀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나와서 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에어비앤비죠.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 에어비앤비를 이제 부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회사 다닐 때 그때 외국계 선박에서 다닐 때 한 40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제 퇴근하고 제가 또 손님을 또 직접 막 태우러 갔습니다. 부산역까지. 진짜 회사가 중앙동이니까 가까우니까. 그 부산역에서 이제 픽업을 하고 이제 숙소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1박에 12만원, 15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한 달에 해봐야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또 많고 한국 국내 여행자들도 많은데 그때는 그냥 한 달에 한 60만원, 50만원 정도는 벌고 있었죠. 하나만 했으니까. 근데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는 훨씬 적죠. 60만원 자체가 액수로만 보면. 그런데 60만원 버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손님들한테 받아서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와이프가 그 말을 했어요. 오빠는 밤에도 저렇게 픽업을 가는데 피곤한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손님들 태우고 이야기 조절조절 하면서 숙소까지 또 데려다 주는 게 좀 신기하더라. 그때 그 말에서 나는 자영업이 더 맞는 사람이구나. 회사 생활보다는. 그래서 좀 결정하게 됐죠. 이제 나와서 내 일을 결국엔 하자. 그 계기가 컸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올 때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말리지는 않으셨나요? 회사 사람도 말렸고 친구들도 말렸고 가족들도 다 말렸어요. 저 빼고 다 말렸어요. 근데 이미 저는 이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잖아요. 저는 나오겠다 하니까 회사에서는 정말 예스맨이었던 김 대리가 갑자기 그냥 나간다고 하니까 적잖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좀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한번 뱉은 말이고 제가 결정한 바는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의 평범했던 나의 삶과 지금 이곳 사무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장님은 내면적으로 얼마나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많이 달라졌고 행복의 척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회사만 계속 다녔으면 결국에는 회사 다니면은 과장님이 내 미래고 팀장님이 제 미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결국엔 나오게 되죠. 그럼 저도 결국엔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 일을 하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겠죠. 죽기 전까지 계속 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일찍 만약에 잘리고 아니면 일찍 나오게 돼가지고 50살 때부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연구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더 생각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일을 더 못할 수 있다. 그래서 30대 때 퇴사한 게 참 좋았다 싶어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내 인생에서 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불안하거나 반대로 설레임이 가득했었나요? 불안감보다는 설레임이 가득했죠. 나는 적어도 내 일을 하면서 돈을 직접 벌어서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고는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안함도 당시에 있었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나왔고 먹고 살아야 되면 무조건 고해야죠. 뒤를 다시 못 돌아갑니다. 회사로 다시 들어갈까? 좀 쪽팔리잖아요. 쪽팔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뭔가 사업을 내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 사수가 있고 팀장님이 있고 의지할 때가 많죠.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회사가 그렇긴 하죠. 내 옆에 있던 동료들, 사수들이 참 이걸 도와줬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내 혼자 안 해? 당연히 자영업이니까 내 혼자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이겨내잖아요. 내가 한층 더 성장했구나.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레벨 올리는 거랑 똑같죠. 게임 캐릭터 레벨 올리는 거. 돌이켜보면 지금 뚝심 있고 독하게 버티는 주인공님의 성격은 인생의 어느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교환학생 가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교환학생을 터키 이스탄불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외지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거기서 저도 투어 가이드도 하고 뭐 여행 블로그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아가면서 여행을 했죠. 배낭여행을 한 거죠. 20대 때 그냥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면은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계속 생존해야 되니까 그때 좀 형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장점이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는 그 부분이기도 해요. 김서방은 진짜 먹는데 신경 안 쓴다고, 맛없다고 불평한 적 없고 그냥 다 잘 먹는다고. 그냥 잘 먹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먹습니다. 제가 뭐 가리는 게 없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뭐 먹으러 가자면 또 따라가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럼 사장님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거 좀 이해는 되는데, 아내분은 공공기관에 계신데 아내분도 사장님 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럼 그만두신 건가요? 먼저 좀 그냥 회사 일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힘들었고 그냥 좀 지친 상태에서 이제 번아웃이 왔는데 이제 그만 먼저 두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때 제가 좀 후회되는 게 많이 말렸거든요. 왜 나도 외국 깨고 당신도 공공기관이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해. 저는 이제 뭐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제 기준은 항상 있었거든요. 여자도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탁 깨지니까는 혼돈이 온 거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결혼하고 그만두겠다는데 이렇게 말릴 수가 없죠. 지금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냥 자영업 하는 게 맞고, 와이프도 또 뭐 하나 일 하면은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 7년 차가 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장으로서 마주한 현실은 결혼하기 전이랑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거는 애 낳고 안 낳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애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애를 바로 낳지는 말자 해서 결혼 한 5년 차 때부터 이제 노력하기 시작해서 애를 낳았는데, 확실히 애를 가지고 난 다음에는 더 제가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서로가 육아로 피곤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 지금의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다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부양할 가족이 더 한 명 더 생겼구나, 열심히 더 달려야 되겠구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엄청 생생하죠.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이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와닿는 질문이네요. 기쁨과 부담감 동시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한참 잘 나오다가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직장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신 적은 없었나요? 네, 직장을 그만둔 적은,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후회하는 시간조차도 지금은 낭비입니다, 저한테는. 매출이 떨어지거나 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될 때에는 아내분께 늘 얘기해 주시나요? 아니면 아내가 걱정할까봐 가장으로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편인가요? 말 안 해도 표정과 그리고 마음으로서도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솔직함을 이야기합니다. 힘듦을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은. 그래야 저도 덜고 상대도 이런 점이 힘들구나 해서 다른 솔루션을 찾아보거나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 안 하면 상대방 모릅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힘들 때 아내분에게 말을 꺼내면 아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또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말 현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있지만은 재테크도 제가 하고 있죠. 재테크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주식 지금 들고 있고 이게 지금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지금 확정 수익을 지었어. 우리는 이만큼 지금 불리고 있어. 그리고 반대로 손실이 나도 내가 이 주식 물려갖고 엄청 힘들다, 어떻게 내가 또 잘해볼게 하면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친구들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누가 이거를 관리하냐고, 경제권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가 쥐고 있냐고. 저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누가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는 않지만 단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꼭 강조를 합니다. 마흔이라는 나이에 나만 혼자 뒤처지거나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나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 커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배고픕니다. 사업을 해보면 내 생각대로 늘 잘 되지만은 않을 텐데요.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는 주인공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힘든 생각이 오니까 그걸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사업에도 사이클이 있고 주식에도 사이클이 있고 뭐든지 우리 삶에 사이클이 와요. 엔잡을 제가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다시 물이 들어오네? 그럼 여기에서 더 노를 더 많이 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여기에 이제 물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쪽 미국 주식 강의라든지
유튜브로 물이 들어오니까 지금 그걸로 또 노를 열심히 접는 거고요. 노를 저을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 왜? 힘든 상황이 여기에서도 올 수 있고 저기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최악은 다 물이 안 들어올 때가 최악인데 또 물이 안 들어올 때는 어디가 물이 들어올지를 찾아서 또 거기에 노를 저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불안합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때 유튜브를 괜히 했나라는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최근에 올린 영상이 이제 미국 주식 매일 모으기인데 와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일일이 진짜 초보자분들도 일일이 다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다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그게 안 터져가지고 좀 속상해요. 그럴 때 당연히 속상하죠. 조회수가 많이 올라올수록 좋은데 그래서 그럴 때 조회수가 안 터질 때가 좀 그렇죠. 악플보다는 조회수가 안 터질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악플도 관심이다.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공부한 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쌓여가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으신가요? 코로나 수혜주 때 코로나 수혜주라고 한번 샀다가 그거 탈출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이거는 내가 분석 잘했는데 실제로 제가 좀 추구하는 바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식을 사는 편이에요. 왜? 내가 직접 써보고 이용해보고 너무 좋은데? 하니까 그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너무 괜찮았는데 사용해봐도 너무 좋은데 샀다가 와 이거 뭐 3분의 1토막까지 나더라고요. 그거 탈출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이 쌓여갈 때의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겨나가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막 3분의 1토막이 나는 경험을 해보고 그거를 탈출까지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종목에 물을 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종목 그 코로나 수혜주에 제가 손실이 한 300만 원 정도 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고 치면 다른 주식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고 찾아보고 그 주식에서 만약에 플러스 200만 원의 수익이 지금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팔면 200만 원에 제가 수익을 얻고 이 주식을 탈출할 때 마이너스 150만 원 손실만 파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든 이 돈도 풀리고 이 돈도 풀리니까 플러스 5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주식을 탈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과 밑바닥 같은 감정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족들의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들다고 말을 해도 될 수 있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육아도 와이프가 전적으로 거의 다 하거든요. 이게 진짜 지금 가족들이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일해라. 저는 계속 일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근하면 뭐 10시, 11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도 11시 반 거의 막차 타고 가거든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밀어주는 그 가족들의 응원 너무 좋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가장으로서 작아졌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있다면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자존심이 이제 경우는 아무래도 본업인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줄 때죠. 수익도 쪼그라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진짜 힘들었고 그렇게 하면 제가 강의도 텐션이 안 살고 주식도 조급해지더라고요. 투자를 그럼 내가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못 버니까 주식이라도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투자에 조급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급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고 올바른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제는 수익이 안 나와도 좀 차분해지고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 현실과 타협할 때 주인공은 오히려 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과 투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우리 주식 모임 회원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덕분에 힘을 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재테크는 우리는 하긴 해야 돼. 이게 본인이 하는 노동에는 결국엔 한계가 오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결국엔 나이가 들면 이제 에너지가 예전만큼은 안 되죠. 20대 때와 30대, 40대 때 에너지 텐션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력은 결국에는 한계치가 다 다를 거고 그 한계치를 메꾸기 위해서 재테크는 필수입니다. 나중에 늙어가지고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몸 쓰는 일보다는 웬만하면 앉아서 하는 일을 지금 제가 좀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련을 겪기 전의 나와 시련을 겪고 난 지금의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세상일 참 쉬운 거 하나도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사람들 보면은 좀 빨리 돈을 벌고 싶고 하고 그다음에 쉽게 돈을 또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쉽고 빠르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마트 스토어 제
특성상 여름이 항상 비수기입니다. 매년 꼭 겪고 있는 건데 비수기 때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매년 여름 제가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강의 유튜브에 더 집중하고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한잔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막 이런저런 이제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딱 사이에 들어보면 내가 참 맨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좀 지내느라 내 인생을 한번 좀 들춰볼 일이 많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될 거예요. 들추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맨날 일 얘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맞아요. 뭐 일, 앞으로 돈 어떻게 맨날 네. 주식 그 얘기만 하다가 질문들이 내 인생에 솔직히 좀 중요하거든요. 한 번쯤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맞아요. 이런 질문을 누가 내한테 던질 일도 없고 내가 바꾸게 사느라고 이 생각을 내가 떠올리면서 뭐 자기 반성이라든가 지나온 과거를 좀 되돌아본다든가 뭐 그런 생각할 시간이 사실은 없이 바쁘게 지내는데 나중에 하고 들어보면 이런저런 좀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좀 계기가 좀 되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벌고 싶다, 뭐 솔직히 자영업도 지금 많이 안 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돈 벌고 싶다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고 나를 알아가고 또 나를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사실은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먼저 되어야 솔직히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여유가 별로 기회도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앞만 보고 맞죠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달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이런 질문도 한번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속에 있는 거 원래는 100% 끄집어내고 싶지만은 뭐 영상 보면서 내가 한 3-40%밖에 못 끄집어낸 것 같은데라고 후회가 있을지언정 또 이래 3-40%라도 좀 끄집어내볼 기회를 조금 가져보게 되면 나중에 한 70%까지 끄집어낼 인터뷰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경험 삼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주인공님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최고의 버팀목은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죠. 가족 때문에 가족 덕분에 지금 달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힘이 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죠? 네, 가족입니다. 아들은 생각이 안 나나요? 가족이지만. 아들은 아직까지 많이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나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걱정 고민을 가장 많이 나누는 아내가 내가 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내분이 남편의 힘든 기색을 알아채고 조용히 건넸던 말 중에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위로나 응원이 있었나요? 매일 해주기도 한데 항상 기죽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디 안 간다. 이건 장모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에 빛은 안 나도 진짜 어디 안 간다. 나중에 어떻게든 또 도움이 될 거라고. 그 말 믿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5살 난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신가요? 경제관념을 잘 알려줘야겠다. 너무 과소비도 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한테도 또 넉넉하게 좀 잘 베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본업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 그게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님은 힘들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겨내시나요? 그래 어디 안 간다. 지금 이 일 하고 있는 게 빛은 안 나도 어디 안 간다.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지치고 꾸준히 저를 필요로 한데 저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이 일을. 방구석월과 유튜브 채널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사장님에게 변화되거나 달라지게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많이 달라졌죠. 예, 그 주식 스터디 모임도 많이 와주시고 지금 솔직히 인간 지표로 보면 잘 안 오거든요. 국장이 더 좋으니까, 한국 주식이 더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오픈 채팅 방을 통해서도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좀 저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강의 요청도 오고 그래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 모임 수강생 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그 책임감과 감동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달에도 스터디를 잘했구나. 그리고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재밌게 해보지? 어떻게 새롭게 해보지? 이게 항상 미션입니다. 지금 3년간 했죠. 그럼 이거를 개월수로 따지면 그 12월 달은 안 한다고 치고 한 10개월 정도 한다고 지금 한 30개월을 하는 겁니다. 매달 다른 주제로 하는데 최대한 안 겹치고 더 재밌게 해보려고 북토크도 해봤고 저희 스터디 모임 원 중에 한 분이 책까지 내셨거든요. 주식 책을 내셨어요. 또 그분 모셔가지고 북토크도 하고 그래서 좀 회원분들한테도 우리랑 똑같이 같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우리 이 내에서도 또 다른 작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용기를 또 주려는 것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좀 계속 새롭게 다양하게 지금 구성을 해보는 게 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멘탈이 흔들리거나 꺾이려고 할 때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하시는 나만의 특별한 루틴이나 좋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멘탈이 나갔을 때
시원하게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시원하게 부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크게 부른다거나 그게 멘탈이 나갔을 때 좀 그렇게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외롭고 힘든 날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나를 도닥여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는 누구인가요? 힘들 때 가장 떠올려지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냥 부모님이 생각나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힘들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애를 키우고 가정을 이끄셨구나, 유지하셨구나. 여기에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가족 생각 많이 합니다. 아, 부모님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셨을까? 그래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장인어른한테도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도 묻습니다. 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또 잘 이겨내셨는지. 좀 해답을 듣고 싶은 거죠. 도움을 좀 얻고 싶은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떠올려지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거든요. 어머님이 겪어온 가정들을 제가 다 아는데 내가 이제 그 상황의 과정을 겪으라면 나는 못 겪었을 거라고 싶은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셔서 그쵸. 저도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이제 좀 무너지고 싶다.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겪은 그 과정들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될 만큼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저희 어머님이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를 키워냈고 길러냈고 사랑을 주셨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살았다면 자식에게 사랑 주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모님은 대단하시죠. 그런 과정들 다 겪으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1번은 우리 어머님입니다, 사실은. 저 그 강대장님 그 어머니 영상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계시는데요. 2년 동안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그 꾸준함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회원들 그리고 제 구독자들 그 원동력입니다. 어떻게든 올리면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좋든 안 좋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이제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올리고 또 소문을 또 내주셔가지고 스터디 모임 때 친구 손잡고 가족 손잡고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원동력입니다. 주인공님이 일상에서 나는 이런 걸 할 때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테니스!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테니스 칠 때 사람들하고 칠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건강 유지도 할 겸 해서 그럴 때 좀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를 넘어서 교육형 크리에이터로서 꿈꾸는 더 큰 비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생각하는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막연하게 주식 투자가 너무 위험하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깨부시고 싶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위험하게 해서 위험한 겁니다.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교육, 재테크 교육 이제 크리에이터로 좀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금융 개념, 경제관념을 잘 탑재하면은 정말 좀 남들보다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강의의 한 장면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월급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안전하게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재테크다. 이걸 알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입문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구상 중이신가요? 제가 몇 개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애플바들이죠. 타가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귀신같이 신제품 언제 나오는지 스펙이 어떻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 애플부터 시작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자기가 나는 도미노 피자 너무 좋아. 도미노 피자 맛있어. 이러면 도미노 주식부터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입문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거를 토대로 저는 얼마 전에 맥도날드 제가 기업 분석하면서 주식 분석하면서 맥도날드에 직접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맥도날드에 대해서 맥도날드는 어떻게 수익을 얻고 있고 비즈니스 구조가 이렇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렇다. 배당은 어느 정도 준다. 이거를 좀 살피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컨텐츠는 지금 넷플릭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부산 센텀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넷플릭스 분석하는 지금 영화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넷플릭스 분석하는 영상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가서 코스트코 주식 이제 분석하는 영상. 이제 부산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좀 소개하면서 주식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럼 좀 더 재밌잖아요. 이게 진짜 와닿으니까. 진짜 앉아가지고 이 주식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지루해서 많이 못 봐요. 그리고 재미가 없죠.
흥미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흥미를 돋굴 수 있게끔 초보 입문자분들도 주식에 대한 벽을 좀 깨부시자. 이 주식 어려운 거 아니다. 친근하다 오히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테크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요. 앞으로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는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월급만 모아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월급 빼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소리 작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알고 난 다음부터.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방구석 월가 채널과 스터디 모임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길 바라시나요? 방구석 월가, 진짜 월가를 가다를 한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 모임원들 아니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방구석 월가와 진짜 월가 한번 가보시죠. 그걸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인공만의 버킷리스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그겁니다. 죽기 전까지 10개의 나라를 가고 100개의 도시를 가보는, 그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게 가족과 함께 해도 좋고 누구나 함께 해도 좋은데 적어도 저는 50개 나라에 100개의 도시를 한번 가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버킷리스트입니다. 전 세계 여행 다니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많이 가고 싶으신가요? 안 그러면 혼자 여행을 좀 더 많이 가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나라도 있고 혼자 떠나고 싶은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나라는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터키입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혼자 그래도 여행 다니시는 걸 좀 더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완전 좋아하죠. 5살 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가 만든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될 텐데요. 아들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고 있는 아빠다. 가장이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님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 자체가 여유로움을 가지고 제가 필요한 곳에 재능 기부하는 게 가장 큰 성공한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부른다. 그것만큼 성공한 삶이 있을까요?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 정도면은 좀 성공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인공님은 매일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데요. 집에서 5살 난 아들을 육아하고 있는 아내분에게 주인공님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줘. 내 마음 편하게 일해줘서 고마워. 이 말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 말 외에 아내분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보통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내분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데요. 다시 아내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건 매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카메라 보고 하기를 좀 너무 자, 오글거리더라도 자,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진 않겠지만 처음 영상을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좀 진심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자, 언젠가 홀로 서기를 할 사랑하는 5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86년생 40이라는 나이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응원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에는 빛이 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빛이 나지 않을까. 제발 지치지 말자, 형준아. 주인공님이 살아온 인생을 인터뷰해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대장님 덕분에 또 좋은 자리를 빌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 저를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잘 없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강 대장님 덕분에 저를 좀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또 저를 생각할 수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강 대장님 채널도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강 대장님도 앞으로 더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셔서 좋은 컨텐츠, 질 높은 컨텐츠 많이 남기실 거예요. 우리 다 지치지 맙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내분한테 이름과 함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정세야, 당신 아니면 이때까지 잘 못 버텼을 거야.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